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폭염이 물러가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열대야가 이어지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 또는 완화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8월이 되니 날씨가 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우리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 예상됩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절기 입추인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미국의 수입 관세 50% 부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이 생기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실사단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부, 기재부, 산업연구원 등 민관실사단 20여 명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강업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중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로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늘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사단은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현황을 들었습니다. 최근 1년 새 포스코는 1선제 공장과 1제강 공장 폐쇄, 중국 장가항 불수강을 매각했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폐쇄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철강사들은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돼 있어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가 수입제 무역 구제 조치와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전기료 감면,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민회 보상협의 중재와 예산 지원, 제철소 건설 공사의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등 혜택이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포항은 한 차례 지정돼 2년간 1,77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요람인 철강산업단지가 55년 만에 공장 가동률이 76%까지 떨어지면서 포항 인구는 만여 명 가까이 줄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12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회가 구성한 에이펙과 산불 특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내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지원을 부탁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주 문경 지역구 이미자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국비 심의를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격이었습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국가주도 건설과 산불 피해 복구비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과 포항 영일만항 개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날 오후에 곧바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만나서 내년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12조 3천억 원으로 잡고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특별위원회 중에 경북과 관련된 에이펙 정상회의와 산불 지원 특위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필요한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 예산 지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에 많은 활동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일부만 반영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을 기재부 심사에 반영하는 게 또 다른 숙제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상북도의 국비 예산 확보 총력전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남구 해안에 1조 원이 투자되는 민간 관광개발 사업 2건이 지난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최대 리조트 업체인 모나용평과 중원은 장기면 일원에 8천여억 원을 투자해 500실 규모의 호텔 콘도와 골프장을, 호미곶면에도 사업을 승계받은 한 업체가 2027년까지 18월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내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8분쯤 영덕군 북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로 진원의 깊이는 16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는 실내나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된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는 지진이 발생한 영덕군 창수리에서 한 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으로 임업인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신청률이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전국 송이 절반 가까이가 생산돼 왔습니다. 한 달 뒤면 가을의 진미 송이를 채취할 시기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소나무하고 공생하는데 소나무 뿌리 보면은 다 죽었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잃은 경북 북부의 송이산은 9만 9천여 헥타르로 피해액이 108억여 원이 넘습니다. 불탄 숲에서 소나무가 자라기까지 반세기가 걸리는 만큼 고령 인가의 소득 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송이를 대체할 작물 조성을 돕겠다며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인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전체 피해 인가의 참여율이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산불 피해 송이 재배지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 대다수가 겹치는 탓에 벌채한 피해목을 파쇄해 외부로 운반해야 하는데 이를 사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헥타르를 초과하는 것은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종자 구입이라든지 관수시설, 버섯 재배사, 저온 저장고, 또 피해지 벌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가는 복구를 아예 포기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고 해서 못 뺍니다. 못 빼고 돈도 없고 지금 젊은 사람도 이 벼락하면 못 뺍니다. 비교적 젊은 임업인들은 사업 신청은 해뒀지만 소득을 당장 기대할 수는 없다고 토로합니다.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기타 품목들이 전부 다
보통 3년에서 4년 장기적인 그런 품목들인데 나무보다야 물론 단기적인 임산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득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까지 잃은 이재민에게 1억 원 규모의 대체작물 지원금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대형 산불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피해 임업인들에게 소득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15,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이 호우와 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 상담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며 4대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인 출신 최승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이 오늘 개봉합니다. 최 감독이 17년간의 집념으로 쫓아온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추적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홍수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입니다. 2,500톤급 선박이 오갈 수 있게 강바닥을 일률적으로 6m 깊이로 파낸 비상식적인 공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목 공사로 강의 흐름이 막히면서 한때 7수의 맑은 물을 자랑했던 강들은 생명을 잃고 죽음의 강처럼 전락했습니다. 멱 감을 수도 있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그 강에서 놀 수도 있었고 그런 강이었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저수지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운하로 만든 그 강이거든요. 특히 이 영화는 여름이면 강을 뒤덮는 초록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녹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세스틴이 농작물은 물론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코 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정체돼가지고 녹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독소가 주변 주민들의 코에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영화는 단순히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어떻게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을 감추는 데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어떻게 진실을 가렸는지를 면밀하게 조명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정치 권력과 언론의 공조 속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은폐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녹조가 있고 물이 멈춰 있는 그런 것을 강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데 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 개념이 사라진다면 우리 미래가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영화 추적은 8월 6일 전국적으로 개봉되며 대구에서는 롯데시네마 동성로와 성서, 메가박스 대구아시아, 5호 극장 등 4곳에서 상영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입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에코빌리지는 현재 사용 중인 호동 매립장의 2034년 사용 종료에 대비한 시설로 생활 폐기물 소각과 매립,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 6개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민 수용성과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도서관과 공연장 등 총 45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 시설과 30년 동안 연간 약 17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면 나곡리, 기성면 방윤리, 울진읍 신림리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입지 여건과 사회 환경, 기술 등 분야별 평가를 종합 분석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되며 공람 기간이 끝나고 1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공식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43으로 1년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열대야가 이어지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뜨거운 열기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 또는 완화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8월이 되니 날씨가 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우리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 예상됩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참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경산은 28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3도, 경산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6도, 예천도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예천은 3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8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비는 절기 입추인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